conflict dragging. Showing Israeli soldiers on Iranian soil. شكرا سيد الرئيس. 8 a.m. at the Pentagon, and I want to just thank everybody and 네, 정말 하루가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중동 전체가, 아니 중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뭐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인영 기자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벙커버스터를 이제 클라이맥스로 이제 이스라엘 현지 매체 어제부터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안보 당국자의 입 혹은 전현지 군 장성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핵심도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탄도 미사일 체제를 붕괴시켰고 파괴시켰고, 그다음에 핵 프로그램을 파괴시켰다. 이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라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그 휴전이랑 유사한 모양새가 나왔죠. 근데 휴전 방식이 좀 독특해요. 두 나라 간의 휴전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먼저 휴전을 하고 12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따라서 휴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 하는 것 같은데, 원래 휴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현재 양측이 이제 워낙 지금도 이 시간에도 미사일을 교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서히 이제 긴장을 이제 디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과정이니까, 이란 너네가 먼저 정지해. 그러면 이스라엘 같이 12시간 후에 정지하는, 서로 스탠다운 하는 모양새를 좀 갖추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프릭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휴전이 곧 뭐 장기 뭐 어떤 유엔 결의안으로 넘어가지는 않고요. 일단 휴전으로 이제 미봉으로 끝내놓고 긴장 완화를 해놓고서 이제 장기 뭐 어떤 협정 과제로 이제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뉴스에 따르면은 그 미국이 포르도에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린 이후에 이스라엘이 한 번 더 가서 또 확인 미사일 투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 말이 휴전인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폭격을 했죠. 이제 왜냐면 확인 사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 휴전이 말이 휴전이지 사실은 일방적으로 저 이란이 항복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란은 거의 사실상 지금 회복 불능 상태예요. 회복 불능 상태고 객관적으로는 진 거예요. 이건 이란이. 그런데 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강하게 이제 중재를 하는 건데, 하메네이도 면을 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절차를 지금 하는 것 같고, 심지어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란 수뇌부가 최고 지도자를 교체했다라는 친위 쿠데타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지금 이미 해외로 망명 갔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이란 사정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주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좀 디에스컬레이트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걱정은 뭐 이란이 그 지금은 회복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휴전하는 척 하지만 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이유진 PD가 소개한 바로는 미국이 그 포르도에다가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기 전에 이미 열 몇 대의 트럭으로 뭐 거기 있는 핵물질을 빼돌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근데 그 어찌됐든 지금은 휴전하는 척 하면서 일단 이스라엘의 공격, 미국의 공격을 피하면서 뒤로 또다시 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해요, 사실은. 오늘 관련해서 이제 JD 밴스가 이제 폭스뉴스에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봤더니, 미국의 목표는 이스라엘 핵 프로그램의 제거다. 그러니까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이제 재건하는 거를 제어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이미 그건 제어됐으니까 우리의 미션은 끝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제공권은 이미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어요. 만약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보이면 또 언제든지 날아가서 폭격해서 부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포르도 때릴 때 또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가서 자기 집 드러나듯이 뒷마당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은 굉장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나마 이 패배자에 대해서 좀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약간 배려를 해주신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 모양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고, 뭐 핵이나 뭐 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이거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워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이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뉴스를 봤을 때는 이란이 미국의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 미군 기지에다가 미사일을 날렸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이란 주변에 있는 다른 아랍 국가들에 있는 미군 기지들을 차례대로 공격하면서 이 전쟁이 진짜 중동 전체로 퍼져나갈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운 그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졌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야 큰일 났다 그랬는데 그로부터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휴전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휴전하기 직전에 그러면 이란은 왜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습했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이란이 미국에 사전에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이 뭐 미군 기지한테 위협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요격되고 미국 기지한테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러면 왜 반항을 하느냐, 무의미한 반항을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휴전으로 가는 수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문맥상으로 보면은 B2에 공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란이.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유의미한 반격을 하자라고 한 게 그게 이제 카타르나 이런 미군 기지에다가 우리도 뭐 쐈어라고 자기 정권인 오디언스가 자기 정권 수뇌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으로 그 레거시에 대한 그 페르시아 제국, 그 합리성이 그 문명 국가의 그 모습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정 체제의 그 무식한 그 도라이 같은 그 측면이 있어요. 전체주의 측면이. 이 두 가지가 상존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페르시아 사람 자존심과 명예예요. 그러니까 그 명예는 어느 정도 살려줘야 돼. 그래야 휴전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어떻게 보면 이란 그 페르시아 민족 혹은 그 신정 체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지금 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통보하고 쏘는 건 쏘는 것도 아니죠. 그걸 공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화풀이 보는 거게 맞고 또 이런 게 과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란이 어떨 때는 문명적 실용주의를 선택했다, 어떨 때는 또 신정체제 또라이 짓을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거에 이제 1982년 이라크하고 이란하고 6년 전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어요. 당시 호메이니가 이제 최고 지도자였는데 이라크의 후세인하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후세인이가 먼저 얘기를 했나 봐요. 개전 초기에 휴전 협상 받으라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호메이니가 거부했어요. 우리 끝까지 간다 해서 6년을 싸웠는데 초창기에 후세인의 그 휴전안을 받으라고 그 강권한 그 핵심 수뇌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당시 지금 현 최고 지도자 하메이니가 대통령이었어요. 아하. 그때 호메이니한테 그 조언을 한 거예요. 야, 이거 받으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메이니가 겉으로 보면 또라이 같지만 지금 뭐 고령이고 여러 가지 뭐 치매설도 있지만은 고령이지만 굉장히 이 도라이와 이 합리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게임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을 위한 미국이 배려한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메네이가 치매 얘기도 있어요? 뭐 전립선 암 말기에다가 뭐 90이 넘어가지고 제대로 뭐 통치가 되네 안 되네. 그리고 뭐 아들이 수련 첨장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그쪽 얘기 들어보면 또 막 드라마 같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네트냐후의 그 어떤 총리의 그 미국 B2 그 공습 이후에 나온 그 기자회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맥락이 보여요. 네트냐후 총리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앞으로 이제 이란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우리는 얘네들 레바논 같이 취급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그게 레바논 같이 취급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봤더니 지난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이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국내 여론은 지상군 투입해서 끝까지 헤즈볼라를 갖다 발본색원해야 된다. 토벌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거기서 딱 홀더했죠.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은 그 UNP를 해가지고 이게 휴전 협상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휴전 협상을 맺은 상황에서 그러놓고서는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들이 도발을 하면 그때 원점 타격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이란을 취급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완벽한 협상이라서 완전히 시스파이어 되는 게 아니라 이란이 도발하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도발하는 것처럼 이란에다 직접 우리가 그 원점 타격해서 제거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휴전한 협상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네트냐후는 방향을 틀은 거죠. 이제 출구 전략 쪽으로. 그래서 뭐 일종의 잔불 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토벌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바논의 어떻게 안보에 위협되면은 원전 타격.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없다. 지금보다 강도 높은 공수 캠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방송 프로그램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제목을 이스라엘 이란 전쟁 끝 진짜일까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단 이유는 이란 그 도널드 트럼프는 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란 쪽에서도 아직 대답이 없고 이스라엘 쪽에서도 대답이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란의 외무장관은 우린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합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자존심 싸움하는 것 같아요. 아하 자존심 싸움. 양쪽에. 근데 수수는 그쪽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말로 쪽팔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퇴로할까?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모양새 만들기라는 것이죠. 왜? 페르시아 민족은 이제 자존심과 명예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메니한테 살궁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합의는 맞군요. 예, 합의는 맞고 그 수순으로 간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는 게 정해진 수순 같이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